되시죠? 네, 자 오늘은요 GTX 관련한 소식이 있어서 신속하게 한 1분 43초 정도 신속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요 GTX 성애자들 아닙니까? GTX 소식만 나오면 발광을 하는 발전주의자들입니다. GTX가 미래의 교통혁명을 가져오고 부동산 대혁명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GTX 소식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도 GTX가 자신들이 내세울 만한 중요한 치적이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GTX 건설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하고 대부분 바뀌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였죠. 현재 경기도에서 여기 보시면 2023년 2월 15일이죠. 오늘이 2월 18일이니까 이틀 전에 GTX 플러스 프로젝트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면서 거의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웃고 넘어가는 교통대책이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GTX ABC만 최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대선을 거치면서 윤석열, 이재명 다 함께 경쟁적으로 GTX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GTX ABC에서 DEF까지 진화가 됐죠. 현재 어떤 상황인지, 현재 경기도에서 내놓은 이 GTX 플러스 프로젝트는 ABC를 말하는 게 아니라 DEF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생경하고 이곳을 지나가야 될 지역들, 기존의 GTX ABC를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에서는 현재 난리법석이 아닌 것이죠. 자, 어떤 소식인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간단히 보겠지만 대권 당시 경쟁 당시에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공통적으로 GTX ABCDEF, ABCDEF, ABC 노선뿐만 아니라 DEF를 추가로 건설한다고 공약을 내걸었고, 거기에는 정차역도 비교적 동일했습니다. 노선을 보겠지만 대부분 똑같아요. 수도권을 30분대로 연결을 한다. GTX A 노선을 원종 동탄에서 평택까지 연장하는 거 이미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같은 경우는 평택에서 천안까지 연장한다는 거, 천안 연장도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관련한 영상도 엄청나게 많이 올렸습니다. 천안의 아들 윤석열이 천안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천안역에서 브리핑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GTX C노선을 기존 덕정에서 수원에서 동두천, 덕정, 수원, 평택, 이것만 보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이 바로 평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GTX EF 노선도 신설한다는 거, 이것은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F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이 어디냐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파주, 서울, 위례, 광주, 이천, 여주 여기를 고향으로 내걸었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고향 안산, 수원, 용인, 성남, 하남, 의정부 고향 이렇게 했습니다. 노선을 한번 간단히 보면 명확하게 비교가 됩니다. 한번 간단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 철도망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내놓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플러스 노선망입니다. GTX 기존 노선에다 플러스해서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봤듯이 A, B, C, D, E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F 노선을 보면 파주에서 삼송, 연신내, 광화문, 건대입구, 위례, 경기, 광주, 이천, 부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노선이었고, 윤석열의 GTX F 노선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죠. 당시 이 노선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좀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노선입니다. 그래픽에 좀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외곽을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서울을 전체적으로 연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구상 자체는 좋지만 이 서울 외곽 쪽에는 교통 수요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비현실적이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도 않는데 이 외곽 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경제 타당성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GTX F 노선이 여기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비현실적이고 경제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느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현재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내놨던 대선 후보 때 내놨던 GTX 플러스 노선을 현재 용역으로 발주한 겁니다. 타이틀 제목을 보면 경기도와 GTX 플러스 프로젝트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렇게 GTX 플러스 노선, 이재명 도지사 당시 대권 후보가 내놓은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제 나왔던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경기도는 수도권 GTX 플러스 노선 기본 구상을 위해서 2월 중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자, 오늘은 2월 18일이니까 거의 20일이잖아요. 거의 한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월달도 다 갔죠. 조만간 연구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겁니다. 총 예산은 10억 5천만 원이고 용역은 1년이죠. 1년. 자, GTX A, B, C는 그렇다 쳐도 DEF가 될지 안 될지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절대 공수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려 11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걸 그냥 버리는 돈 셈 치고 없는 일로 칠까요? 그리고 표라면 환장하는 정치인들이, 그리고 매년 할당되는 토목공사 SOC 사업 예산이 있는데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쓸 거예요? 몇 조를 이런 데 쓰는 거죠. 자, GTX 플러스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GTX 노선에다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DEF 노선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변의 이천이나 심지어 춘천, 그다음에 뭐 평택 이런 데 난리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천안까지. 자, 경기도는 전문가와 자문과 토론을 거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이런 보관입니다. GTX 추가 노선 신설은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모두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화되고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어떤 부동산 좀 안다고 까들먹거리는 인간들 중에 GTX는 뭐 먼 후대의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확실하고 이딴 개소리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뭐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면 한심할 때가 이럴 때 없어요. 정치는 젖도 모르는 애들이 부동산 떠들어대는 거 보면 한심합니다.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돈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 확실하게 큰 돈을 만지실 분들은 이런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이런 철도 건설 계획, 장기 프로젝트는 유념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경기도는 GTX 팀을 신설을 했고 GTX DEF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국민토론회도 개최하고 GTX 플러스 신설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뭐 공청회, 설명회 이런 거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동연 지사도 GTX 플러스라고 아예 이름을 붙였잖아요. 직접 영향을 받는 인구만 해도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다. 1000만 명이다. 대한민국 어떤 SOC 인프라가 이처럼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돈은 이런 데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주변 광주, 경기도 광주나 이천, 원주, 춘천 여기까지 연장에 대해서 정부 입장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 구상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자, 현재 경기도 외곽지역, 이천이나 여주,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강원도 원주까지. 자, 여기에서는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GTX A 노선 있잖아요. A 노선을 수소에서 분기해가지고 광주, 이천, 여주까지 연장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타당하다 해서 수소역 그 철도 연결구 있죠. 지하에. 이걸 막지 말아달라 하면서 국토교통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용역 연구 통보를 보면 이 GTX A 노선 분기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GTX A 원주 연결 빨간불, 원주와 광주, 이천, 여주시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2023년 2월 15일이죠. 어제 그제죠. 자, 제가 확신하는 바로는 광주, 이천, 여주까지는 무조건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GTX D 노선이 연장될 건지 A 노선이 연장될 건지 하여튼 어떤 노선이 연장되는 게 좋은 건지 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쪽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GTX A가 가장 골드라인이잖아요. 가장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A에 연결되는 게 좋겠죠. 방금 봤던 그 철도 노선처럼. 잠깐 보시면 수도권 광해급행철도 GTX A 원주 연장이 순탄치 않다. 원주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원주시는 파주 운정에서 동탄으로 오가는 GTX A의 원주 연장을 인근 지자체인 광주, 이천, 여주시와 공동 추진 중이었다. 그런데 아까 봤듯이 삼성역에서 분기시켜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고 가장 효과를 극대치로 높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2023년 1월 국토교통부가 6월까지 진행하는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 영역에 GTX B 노선의 춘천 연장을 반영하는 반면, 그러니까 GTX B는 평내 후평까지 연장되잖아요. 그 연장을 춘천까지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연구 영역을 발주한 반면에 GTX A 노선 분기를 해서 원주까지 연장하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주 입장에서는 현재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죠. 대신 국토부가 원주 연장을 GTX D 노선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계획 수립 등 밑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다. A 노선의 분기 연장을 원하지만 GTX D 노선에 포함시켜달라 이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원주 등 해당 지자체 4곳 실무자들은 GTX A 노선 연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갖고 A 노선 연장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이거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자, 원주는 여주 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GTX A 노선 원주 연장의 견제성 역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GTX A 원주 연장을 현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GTX A가 연장되기를 원하는 거지 GTX D 노선 불확실한 것을 현재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GTX D 노선 같은 경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GTX D 노선이 김포 장기에서 쭉 보시면 고덕, 하남시청 이렇게 D 노선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F 노선이 이렇게 가는 걸로 돼 있고 윤석열 대선 공약 같은 경우는 GTX D 노선이 김포 장기에서 쭉 와서 8단까지 연결되고 여기에서 분기를 하죠. 수서에서 삼성역에서 수서역, 그 다음에 여기서 분기해서 D 노선을 이렇게 연장하는 거잖아요. 경기도 광주, 이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D 노선 연장은 또 윤석열 대선 공약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D 노선 연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GTX 천안 연장 같은 경우는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천안역을 또 직접 찾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GTX는 천안까지 연장하겠다 이미 공언한 바입니다. 심지어는 GTX C뿐만 아니라 GTX A까지 연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GTX의 천안이나 평택 연장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고 미리미리 투자를 해야 됩니다. GTX 주변 아파트 값이 폭락했다 이런 개소리 제발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대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1월 수도권 광해급행열차 GTX C 천안 연장 결실 맺나 보시면서 충남도지사도 마찬가지고 GTX C 노선 천안 연장 사업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GTX C 노선 연장 여부를 확정하고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는 현재 수원까지 확정된 GTX C 노선을 천안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국토교통부가 GTX 연장과 추가 노선 등 종합적인 추진 방안을 2023년 6월까지 수립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다. 즉 2023년 6월까지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4차는 이미 했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하고 5년 단위로 검토를 하잖아요. 여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윤석열이 천안역까지 찾아가가지고 천안의 아들 언급을 했기 때문에 GTX 천안 연장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절대 의심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안을 보면 천안까지 평택 이렇게 연장하는 것은 둘째 치고 GTX A 노선도 이렇게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이 되는 거니까 특히 지제역 같은 경우는 GTX 2개가
연장되는 중요한 역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자, GTX 주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억억 떨어지고 있다. 자, 이런 거에 절대 말려들면 안 됩니다. GTX가 앞으로 재건축과 이 GTX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정비 사업하고 GTX 교통혁명 이 두 개밖에 부동산 가격을 뒤흔들 소재는 없으니까 절대 GTX가 불투명하다, 뭐 알 수 없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개소리 하는 부동산 강사들 개소리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연주 오빠들은 절대 GTX 이 호재를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 계획인 건 맞아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 가격이 지금처럼 아주 개판일 때 들어가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5배, 6배 대박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GTX 호재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끊임없이 GTX의 추진 경과를 추적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GTX 현재 추진 상황, 새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GTX 연결 노선이거든요. A, B, C, D, E, F 노선이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 경기도는 이거보다는 GTX 플러스 F 노선은 너무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이재명 안을 현재 연구 용역을 11억 원을 주고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